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국회에서는 연일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자유를 지키자는 연설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는데 각 당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외교 시험대인 유엔에서의 첫 연설도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마나한 한가롭고 공허한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윤 대통령 순방을 둘러싼 논란에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한일, 한미 정상이 만난 걸 두고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여야 대립은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텐데요. 벌써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을 누구로 채택할 거냐 이걸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박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먼저 맞붙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해 국민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민주당 주장이 도화선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김 여사 논문이 어떻게 국감 핵심 의제가 됐느냐며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이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대, 숙명여대 증인들은 반드시 채택해서 김건희 씨 논문이 하나가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를 강조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지는 뼈 있는 말도 주고받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을 또 정부 여당의 어떤 그런 행보에 협조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계속 민주당을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희가 그동안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이 원색적인 용어라든지 말하자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인격 모독적인 언어는 좀 쓰지 않고 우리 정치가 품위 있는 말을 하면서도 뜻은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오르는 환율과 금리 또 고물가에 떨어지는 쌀값 대책까지 정기국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협력해 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자, 민주당은 최근 지역순회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수도권 집중 발전을 벗어나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내홍이 계속되는 국민의힘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잇따라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당의 운명이 달렸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로운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뭘까요?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신문을 앞두고 법원에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의 자율성, 자주성을 인정했던 그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판사와 변호사가 친족관계일 때를 대비한 예비 재판부만 존재한다며 재판부 변경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 변경 요청을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전술로 규정하고 날을 세웠습니다. 제기된 가처분 신청만큼 재판부가 필요하단 거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잡을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상황이 나았을 거라며 당과 대통령실을 싸잡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 역시 입장문을 통해 당이 법원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신여화하겠다는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늘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